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명우입니다. 자, 악마의 꽃 시인이죠. 보들레르가 권태는 일상의 파괴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권태가 가득했었던 부동산 시장에 오늘 때마침 호재거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취득세율 감면과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 등 37개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방송 시작되기 직전에 들려온 이 소식에 정말 알더니가 쏙 빠진 시원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 이 기분 그대로 안고 오늘 부동산 가이드 힘차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출발한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1부 순서 여러분이 전화 주실 번호 고지해 드릴게요. 02-2077-6330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기 위해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화선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대표님 오시는 날 유독이 이런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시장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리모델링 수직 증축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바람을 탈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에는 가치적으로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은 지금은 이제 복도형 아파트가 아니고 지금 아파트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직 증축을 했을 때 옛날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아파트에서 평형만 넓어지는 그림에다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5평형이 현재 뭐 그 가격이 5억인데 뭐 30평대가 6억이다. 그러면은 1억 정도의 분담금이 좀 나오게 돼 있는 그림이에요, 보통 다. 그러다 보니까 내 돈 주고 내 아파트 사는 꼴인데 중요한 거는 복도 형식이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좀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방송을 보시는 입장에서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바람 타고 빠져나오셔야겠죠? 네네. 그리고 뭐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베이비부모 시대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는 가운데 사실은 취등록세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면 뭐 물건을 보통 한 6, 7개 사시다 보니까 이제 주업으로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취등록세 부분이 만만치 않았는데 뭐 1%대로 간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세태교적인 면에서 뭔가 시장에 바라보셔야죠. 거래가 많아질 만한 요소들이 하나하나씩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바람 그대로 여파가 이 부동산 가이드에도 몰아친다면 상담 시간도 더욱더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발빠른 소식 후에 가장 먼저 연락을 주신 분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 연결돼 있을지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을까요? 성남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예, 재개발이 좀 언제쯤 되는가 하고 여쭤보고 좀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네. 그럼 혹시 집 주소부터 해서 좀 간략히 정보 좀 알려주세요. 성남시 수정구 네. 한성동 네네. 1236번지요. 1236번지요. 예. 네,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236번지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보유해야 될지 전략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이제 수정구가 성남에 대해서 뭐 금강 1구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성남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는데, 뭐 주거환경 정비부터 도시환경 정비까지 해갖고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부터 사업이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거의 다 이제 입주가 끝나고 분양도 끝나고 한 단계에서 2단계 사업이 한 5년 전에 무산이 됐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LH공사에서 금전적인 것도 안 되지만 보상비도 없다 보니까 그 사업성도 떨어지는 데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무산됐다가 다시 이제 재가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 구역 같은 2단계 정도의 지금 현재 그 구역 자체가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이제
그 시공사 이제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했을 때 그 성남시에서 이제 그 용적률 자체를 굉장히 높여줬어요. 이제 성남이 이제 고도 제한이 좀 있어요. 비행기가 돌아가는 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높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0에서 265 정도로 좀 적게나마 용적률을 좀 올려준 상태고, 그리고 또 하나가 25% 정도 미분양이 났을 때는 성남시에서 이제 다 책임지는 걸로 이렇게 책임 분양, 또 뭐 여러 가지 주차장 부지를 줄여가지고 뭐 주택을 갖다가 더 많이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다 해가지고 했는데 입찰 들어온 것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을 지금 이제 주의하는 거죠. 다들 어려워하는 거죠, 건설사에서. 그러니까 사업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다들 불안해갖고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가지고 계신 수정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 중에 3단계 구역에 지금 예, 들어가 있어요. 3단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지역에서 브리핑이 어떻게 되냐면 정비구역 지정을 지금 예상 중에 있는데 뭐 2012년도에 이번 연도 12월에 주민 설명회를 하고 14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14년도 말에 조합 구성하고 15년도 사업 시행 인가를 한 다음에 16년도 관리 처분에 이주까지 전부 다 하겠다라고 이제 지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쉬운 얘기가 아니겠죠.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적 싸움도 있고, 그 여러 가지로 그 중간에 가다 걸림돌이 될 확률도 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성남에서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지금 재건축 수정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8호선이 산성역이죠. 수정역이 아니라 이제 수정구인데 산성역도 있고 위례신도시가 위로 있고 밑으로 이제 그 위치가 굉장히 지도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개발했을 때 분양률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자, 일단은 이게 재개발이다 보니까 재개발에 대한 어떤 그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매입 금액 자체가 평가액보다 일단은 작아야 됩니다. 일단 내가 매입한 금액이 나중에 평가될 금액보다 작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권리가액 자체가 평가액의 프리미엄이 지금 붙을 정도로 기대가치가 좀 있어야 되는 건데, 비슷한 얘기 같지만 조금 이제 그 시간차에 있어가지고 권리가액 산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가지고 투자를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일찍 투자가 들어간 상태를 아직 알 수가 없고, 또 나중에 조합원 분양가가 80% 정도가 예상이 돼야 되는데 관건이 뭐냐면은 조합원 분양가를 과연 얼마에 분양을 적절하게 할 것이며 일반 분양가가 얼마에 나올 것이냐, 그러면 내가 조합원으로서 받아갈 수 있는 프리미엄은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봐야 되는데 지금 계산하기엔 조금 정비구역 지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계산하기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위치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호재나 바람이 많이 불 수 있는 지역이라서 빠져나오는 타이밍은 몇 번이 있을 것 같아요. 곧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때 타다다닥 하고 튀겨서 나오면 되는데, 뭐 대지 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관리처분 때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조합원 분양가랑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또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고, 위치가 훌륭하니까 지켜볼 만은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도하지 마시고요. 좀 추후를 지켜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되는 거 이런 거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통화를 해갖고 어떤 방향으로 여기가 진행이 되는지 같이 또 의논을 하셔야 되니까 시간 지나면서 다시 통화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그래도 일단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매도 타이밍이 몇 번이고 찾아올 것이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사업 진행 여부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매도 타이밍을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앞으로 뭐 여기저기서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한 번씩 전화 주셔서요. 점검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시청자님. 그 강동구 둔천동이에요. 네네. 둔천 1동에 그 둔천 주공아파트가 있는데, 네. 그걸 매입을 매가하는데 그 시기가 괜찮은가고 알고 있어요. 매수할 의지가 있으신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전화를 참 잘 주셨습니다. 저 이야기 나누면서 매수할지 말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둔천지구 몇 평형대를 구입을 원하세요? 그
큰 평수, 30평대. 34평짜리, 아, 예, 예. 그 30평대 거주하고 투자가 있는데 혹시 목적을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거주한 목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현재 이 지역을 그냥 간단하게 바로 얘기 드리면 거주하면서 투자 수익까지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아주 좋은 방향인데 그냥 네. 거주뿐만이 아니라 투자 수익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결론이고요. 이제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금 현재 입지적으로 올림픽공원하고 지금 인근에 공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송파구도 아닌 것이 약간 송파구처럼 이렇게 포함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강동구인데도 그 잠실 상권으로 봐주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다가 지하철 5호선에다가 2016년 개통 예정인 9호선이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또 굉장히 좋아지고 앞으로 그리고 현재 6천 세대가 향후 만 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미니 신도시급 보통 1만 세대 그러면 미니 신도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니 신도시가 됐을 때 어떤 상권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내용이 많이 달라져요. 기존에도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근데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그 나중에 이쪽 지역에 입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2008년 9년도 당시에 반포 그 레미안 퍼스트라든가 반포 자이언트와 같은 그런 곳에 입주한 사람들이 이게 편의시설이나 복합시설이 되게 안정적이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잠실 1단지에서 4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서 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올림픽공원 아파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로 이주하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아파트가 새로 이제 개발이 됐을 때. 그러니까 30평대 이상으로 그 초이스를 하신 거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건축이기 때문에 평형이 좀 넓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지금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조금 더 일찍, 작년이나 아니면 올해 초에 이제 구입을 하셨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지금이라도 거주를 목적으로 하면서 시세 차익까지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이 거주 목적 그리고 투자 목적 모두가 충족된다라고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목소리가 급 밝아지셨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매수하시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교통 여건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있으셨으니까요. 마음 놓고 고맙습니다. 계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목소리 굉장히 맑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로 또 기분 좋게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아닙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습니까? 예, 제가 문정동에 네. 지금 상가를 하나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상가요, 네. 예, 예. 그래서 사서 좀 임대를 놓으려고 그러는데, 네네. 좀 매수해도 좀 괜찮은 건지 어떤지 해서 좀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요. 네, 혹시 이 매수 금액,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각은 한 10억 정도 전후로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문정동. 혹시 뭐 문정동 쪽에서 특정 지역 어디 생각해 둔 곳 있으시고요? 네, 지금 제가 집이 그쪽 장지동 쪽이라, 네네. 예, 그쪽 로데오 거리나 이쪽으로, 아니면 장지역, 문정동역 근처로 해서, 네. 그 상가 또 부양받을 게 또 있고 그래서, 네, 현재 거주도 그쪽에 사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문정동 상가 매수를 희망하시는데 여유 금액, 투자 금액은 한 10억 정도 생각하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 문정동 상가 혹시 문정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라든가 이런 쪽에 물건 보신 건가요? 예, 예. 지금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예, 예. 혹시 그 전용 면적이랑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분양 평수는 지금 한 27평 정도 되고요. 예, 예. 전용 면적은 13평 정도가 네.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상업지라 예. 50%면 6평 나올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수익률은 지금 한 5%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융자를 끼고 그러신가요? 아니면은 지렛대 효과 이용하지 않고? 예, 지금 융자 조금 발생한 상태에서요. 지금 예, 그 상태에서 5%다. 예, 예. 자, 전면이 몇 메다가 나오나요? 혹시 10억대 상가인데 코너에 자리 잡고 있으신가요? 지금 완전 코너는 아니고요. 중간 그 정도. 중간쯤이에요. 예.
자, 한 작년 6월경쯤에 해가지고, 가격대가 이제 임차가가 좀 주춤했다가, 한 예. 13% 정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올라간 성향도 있고, 지금 자리가 완전히 잡힌 건 아닌데, 뭔가 이제 조금씩 그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원래는 로데오 거리가 가장 잘 되는 곳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발달돼가지고, 차선 자체가 2차선 정도 돼 있는 곳이 왔다 갔다 하기 좋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자층이 많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차선이 지금 여기가 이제 뭐 3차선이면은 6m 도로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분리돼요. 같은 로데온 상권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분리됐을 때는 우리 지금 시청자분의 물건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동선이 잡혀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데다가 지금 이제 그냥 상권 자체, 그냥 내용으로만 봤을 때 보통 27평 분양 면적에 지금 13평 나오는 거는 이제 상업지 50%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융자를 낀 상태에서 5% 수익률이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투자를 하신 게 나중에 내가 다시 프리미엄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재매도를 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10억에 구입을 하시면. 그러니까 조금 투자를 그 10억에 매도 이거를 갖다가 사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상가를 구입하실 때는 코너 자리도 머무르는 자리가 있고 흘러버리는 상권이 있고요. 두 번째 자리에 있다 그래도 머무르는 게 있고 흐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이 최소한 3.5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적게 쪼개가지고 3m 정도고 왼쪽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안 다니는 방향으로 긴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현장에 나가봐서 2, 30분이라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 달 정도 우리가 제대로 시장 조사를 해야 되지만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현장 조사를 나가서 봐야 기대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뭐 문정동 법소타운이 생기는 바람에 여기가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상가가 지금 가든파이브부터 주변에 굉장히 중심상업지라고 나도 중심상업지라고 일어설 곳이 많다 보니까 혼자서 로데오 거리가 조금 이렇게 나 여기 있어라고 잘난 척 하기엔 조금 역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면 오리지널 중심 상업지든지 아니면 중심 상업지가 아니라 상업지 자체로서의 역할을 하려 그러면 근생지구와의 어떤 구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생각하는 간단한 내용 가지고 가서 월세가 5%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재매도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갖고 이 물건을 팔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조사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 지도를 보고 확인을 다 해야지 돼요. 예. 10억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봐야 됩니다. 그렇게. 예, 그럼 다른 제가 지금 다른 쪽 만약 상가가 아니면 다른 주택이라도 좀 조그만 것들을 좀 여러 개 사볼까 좀 생각 좀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또 나중에 그 사업 소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또 좀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혹시 그 부분을 좀 들을 수는 없나요? 이 얘기죠. 조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제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가 이제 세미나 때도 되게 많이 오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그 터치를 했지만 베이비 부모 시대들이 지금 현재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내가 주택을 많이 사게 되면은 사업소득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수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다 보면은 임차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으로 나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네네, 맞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이제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신고를 세무서에다가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시군구청에다 같이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청에 동시에 하게 되면 5년 동안 취득용세 이제 다시 매도하면 안 되겠죠. 벌금이 있으니까. 근데 세무서에다가만 하시는 거는 그 어떤 포괄승계를 해가지고 뭐 2년 안에 3년 안에 팔아도 돼요. 대신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혜택이 없죠. 대신에 그 시군구청에다 하게 되면은 종합부동산세 혜택도 받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 혜택도 받고 취득용세 면제 사항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용 처리를 6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 정도로 사셨어요. 근데 보통 50에서 60이면은 그 한 달에 뭐 6개에서 7개 정도 사시게 되면 한 420만 원 정도 월 수익이 되게 되는데 막 1년에 5천만 원으로 예상을 하자면
5, 6에 30, 3천만 원은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500만 원 기본 공제를 하게 되고 1,500에 대한 세금이 한 100 한 얼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6, 7개를 사셔도 네. 부동산 중개업 임대사업 중개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세금이 100 얼마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상가에 투자하려니 지도 보고 확인해야 되고 사람 수도 확인해야 되고 복잡하셨고 예. 또 막상 나눠서 투자하더니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이고, 예. 좀 더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후에 따로 한번 전화 주시던가요? 아니면 신하선 대표 세미나 가셔서 이야기 따로 한번 나눠보세요. 예,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저희가 상담 나눠가고 있는 순간에도 무료 문자로 또 상담 소식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8291번 이 신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 투자 목적으로 위례 신도시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위치 좋은 곳에 프리미엄을 약간 주고 매입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위례 신도시 쪽입니다. 대표님, 좀 신속하게 한번 답변 내려주세요. 자, 위례 신도시요. 네. 예, 이제 초기 분양 때 정말 질문 많았던 맞아요.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청약 통장 가지고 하신 분들은 1,300~1,400대 분양을 받았고요. 또 25평 이상짜리는 일반 분양을 했는데 1,700대 분양을 했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질문 자체가요. 이제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겠다라는 거 청약 통장이 아닌 거겠죠. 정상적인 걸로 가자고 하면. 그러면 1,700에다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은 1,700도 우리가 5년 정도 내다보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가. 근데 여기서 프리미엄을 주시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제 거주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좀 지켜보셨다가 한 5년 있다가 입주하시는 걸 좀 권장을 좀 해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청약 통장으로 사신 분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매도하기가 상당히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전매 가능하다 그러면 가격대가 프리미엄이 많지 않으면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프리미엄을 주시게 되면 안 되니까 여기 이게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 역세권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긴 해요. 네. 우리가 만약에 미분양이 나거나 그랬을 때는 역세권으로 무조건 한번 들어가 볼 만한데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네. 목적에 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 거주도 좋지만 만약에 굳이 꼭 원하신다고 하면 그 받은 물건이 뭔지 위치하고 정확하게 갖고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좀 따로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방송상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죄송한데. 은근히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너무 추상적으로 질문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방송 보고 계시다면요. 따로 한번 연락 주셔서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부터 무료 문자까지 저희 상담 시간 꾸려봤고요. 또 세미나 일정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 지역과 종목을 집중 분석합니다. 12월 14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뤄지고요.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유난히도 기분 좋은 상담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또 세미나 소식에 기분 좋은 호재까지 들려왔죠. 이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 다루실 건가요? 지금 이제 오늘 발표된 거, 네. 통과된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세테크 받으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거 체크해봐야 됩니다. 그거 네. 같은 경우. 내용이 길어서 방송상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세미나에서 좀 다뤄드릴 거고요. 또 하나 2012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죠, 지금.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얼마 남진 않았지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치시면 분명히 후회를 하시거든요. 1월 1일 되는 순간 후회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단 5분만 이야기하셔도 가슴이 뻥 뚫릴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네. 세미나 때 오셔가지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4년 1월 2일 절대 우울하지 않도록 이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하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오늘 1부 순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해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단 취득세율 인하는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 주택업계 CEO 간담회에서 최근 신규 수주 물량도 감소하고 수주 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해외 건설 시장에서의 견제도 만만치 않은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건설업계 CEO들은 건설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 등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뜻을 한 목소리로 전달했습니다. 코레일 이사회가 노사 간 최대 쟁점인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오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12명의 코레일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계획을 전원 동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연회 사장은 이사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수서발 KTX 법인은 그동안의 민영화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코레일의 계열사로 출범하게 됐다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코레일도 변화가 필요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벽산건설이 중동기업인 아키드 컨소시엄과 인수합병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키드 컨소시엄은 카타르 알다파 그룹의 한국 법인을 말합니다. 벽산건설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아키드 컨소시엄과 인수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대금은 양해각서 체결 당시보다 100억 원 증가한 600억 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됩니다.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가 비상시 123층에서 지상까지 내려오는데 약 2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의회 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123층에서 지상까지 대피하는데 특별 피난 계단을 이용하면 1시간 58분, 승강기와 계단으로는 1시간 3분이 걸립니다. 도시안전위원회는 실제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피난 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을 좀 더 빠르게 이 부동산 좋은 매물 정보로 피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인데요. 02-2077-6393번으로 오늘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 매물 정보 소개해 주시는 두 분은요.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매물 정보 소개하기 전에 저희 키워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연아 소장님, 오늘 어떤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지금 한남 뉴타운 3구역을 준비했는데요. 네. 권리가액이 7억 1,2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물 금액은 5억 7천만 원으로 마이너스 1억 4천만 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면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세금 감면 소식 등이 들려온 마당에 다주택자분들에게 좀 좋은 매물 정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좀 꼼꼼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따라 유난히 좀 보디가드 같은 느낌으로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잘 지켜주시리라 믿고요. 자, 김철문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어떤 정보 가져오셨죠? 예, 오늘은 투룸 쪽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네. 성수동 쪽입니다. 여기에 투룸 오피스텔인데요.
임대차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으로 안료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에 대비해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겠습니다. 금천구 독산동 같은 경우는 아주 소액으로 얻는 가격입니다. 여기에 수익률이 약 2자릿수에 가까운 그런 소액 투자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두 곳의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어느 곳일지 먼저 그 정보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텔입니다. 분당선 서울숲역 도보 4분이고요. 2호선 뚝섬역 도보 5분입니다. 준공연도 올 여름 8월이었네요. 또 6층 건물 중 4층,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예정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고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2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7,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정보는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성수동 쪽 사실 강남 가기도 굉장히 쉽고요. 이쪽 지역 개발 소식도 워낙에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 같은 강남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곳이라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분당선과 2호선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곳은 중공업 지역이면서 실질적으로 요즘 중공업 지역은 상당히 개발에 대한 이득을 많이 주다 보니까 여기에 다양한 호재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물 같은 착한 분양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기에 2억 9천대에 분양한 매물인데요. 지금 금매가로 2억 4천 정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임대가 보증금 2천에 월세 120만 원으로 맞춰진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액 4,500만 원 소액 투자로서 안정적으로 14% 정도의 수익이 바로 확정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당서 서울숲역뿐만 아니라 또 2호선인 뚝섬역과도 굉장히 인근에 있는 매물인 걸로 저희가 정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입지 여건, 교통 부분에 좀 주력해가지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요즘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한강변의 조망권이 가능한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역세권, 더불어서 서울숲공원의 대단히 쾌적성이 가미한 지역으로서 그만큼 투자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갤러리아 폴이라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강남권을 능가할 수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좀 예상되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같은 영동대교라든지 동호대교, 성수대교 이용할 경우 강남권과 바로 마주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에 있는 강변북로라든지 내부순환도로 이용할 경우 시혜가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공업 지역의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많이 조성될 지역이면서 강남의 접근성이라든지 물리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이 앞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적으로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 지역 사실 개발 소식들 좀 작고 크게 많이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막혀 있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진행되고 있는 개발 소식 중에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좀 큰 규모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 단지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큰 업무 단지가 들어오는지 이게 중심이라 볼 수 있는데요. 맞아요. 현재 보면 현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센터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기부 체납 부분 때문에 상당히 사업 진행수가 좀 딜레이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차후에 앞으로 1, 2년 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된다면 이 지역의 110층 높이의 제2 롯데월드 같은 커다란 그런 대규모 빌딩이 들어섬으로써 이 주변 지역에 많은 고용 창출이 일어날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바로 인근 지역의 한강변 주변입니다. 전략 정비 구역으로서 이 지역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8,000여 세대의 대규모 아주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는 부분, 또한 이 지역 같은 성수, IT, 바이오 관련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중공업 단지로 인해서 높은 용적률과 더불어서 많은 사업 단지가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고용 창출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지역 중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역 주변에 보면 뚝섬역 주변도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개발이 계속적으로 톱니바퀴식으로 회전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발이 계속해서 맞물려서 돌아간다면 그만큼 트렌드 변화도 많을 겁니다. 이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게 지어진 건물인지 올 여름에 준공이 됐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은 상당히 웅장한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는 느낌부터가 상당히 깔끔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총 6층 중 지하 1층과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당 1.5
대 정도 주차장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층에는 관리실이 있으면 2개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총 35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관리비가 상당히 저렴한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리비가 투룸이지만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은 6층 중 4층이 있기 때문에 노열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부에 15인승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쾌적함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특히 투룸에서 넓은 거실이 장점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옵션에다가 고급 자재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세권의 한강변, 여기에 투룸, 그리고 거실과 욕실, 6층 중 4층. 뭔가 정보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 로얄층이고요. 층수도 좋을 뿐만 아니라 주변 입지까지 좋습니다. 그럼 역시나 가격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가격 메리트 충분한 건가요? 네, 예전에는 좀 착한 가격이 아니었는데 네. 최근에 그 연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세금 혜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억 9천대에서 지금 현재 금매로 2억 4천에 지금 분양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현재 임대차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에 임대가 알려진 매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 대출이 약 1억 7,50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할 경우 약 4,500만 원 소액으로서 은행 이자 60만 원 선 제하더라도 4,5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약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수익형이면서 노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양도세 등 이 세금 감면 혜택도 누려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본 매물이 2013년 8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세 5년간 비과세 혜택 부분이 일단 포함된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 임대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취득세도 100% 면제이면서 재산세 혜택이라든지 다양한 부가적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노후 대비해서 취득할 뿐만 아니라 향후의 이 지역은 개발 지역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 지역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론적으로 개발 지역으로서 입주권 개념으로 또 한번 바꿀 지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단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임대 수독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향후에 입주권 개념으로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세금 혜택이 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지와 개발 또 가격 부분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텔 관련 정보였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께서 가져오신 매물입니다. 그 화면으로 그 정보 확인하도록 하죠. 한남 뉴타운 3구역 단독주택입니다. 중앙선 한남역 도보 12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1970년이었습니다. 자, 매매 예정 금액 살펴볼게요. 5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1억 5,50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8,7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억 2,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단독주택 매물입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저희가 어떤 것에 기대를 걸 수 있을까요? 재테크, 재개발 지역에서 재테크를 하기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올 4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 재건축 그 가격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매물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계약하시는 분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고요. 또한 취득세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1%로 1%의 효과까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리가액이죠. 조합 평가 금액이 7억 1,200만 원 나왔는데요. 본 매물 금액은요. 5억 7천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1억 4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요, 경기가 한참 좋았을 때는 거의 9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매매가 되었을 정도의 높은 가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급매물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
빼고 일반 분양이 적기 때문에 적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추천 포인트로 한다면은 뭐 배산 임수 지역이죠. 입지 여건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지금 한남 도일 같은 경우 평균 5,300만 원의 분양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높은 그런 입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자, 이 매물 말고도 이 한강을 바로 맞은편에 있는 뭐 반포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4천만 원 분양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본 매물의 입지 여건상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가능한지는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지도만 봐도 주변 지역 굉장히 유명한 역세권 이름들이 눈에 띄고요. 바로 앞에 한강을 두고 있다는 점 강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남 뉴타운 3구역입니다. 일단 한남 뉴타운이 어디쯤인지는 알겠는데요. 3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뭐 핫한 지역이잖아요. 네. 용산 이태원 거리에서 좀 내려오다 보면은 그 용산 보강동 종점이라고 있어요. 네. 버스 종점이라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2.0 그 상업지역이 들어서요. 그라운드 2.0 상업지역이 들어서고요. 중심 상업지역이 들어서고 또 신분당선이 들어설 지역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용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한강 프리미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산의 프리미엄도 같이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 앞으로 2018년부터 조성되는 민족공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풍수지리상으로도 유명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꼽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남을 앞서는 앞으로 풍수지리상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강남을 앞서는 지역이다. 그래서 선점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쪼갠 지분이 많습니다. 쪼갠 지분이 많아서 조합원 분양 물량은 있지만은요. 일반 분양 물량이 적고요. 상대적으로 그 사업비를 중심 상업지역이 들어서는 그라운드 2.0에서 사업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그 분양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일반 분양이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현재 지금 시세가 바닥이거든요. 네. 이 시점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개발 진행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막히면 또 한번 출렁하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한남 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지금 1구역은 굉장히 불투명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구역은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빠른 구역은 2구역인데요. 지금 본 구역은 3구역과 5구역 같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구역은 약간의 그 아파트와의 문제 때문에 약간 지연되는 면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구역은 지금 현재 뉴타운 추구전략시에도 벌써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은 그 확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진행 상황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2012년 9월에 났고요. 그다음에 내년이 바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바로 1년 후에 사업 시행 인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준비 중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16년에는 관리 처분 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지역이고요. 2019년에 그 사업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 때까지는 앞으로 한 7년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구역, 4구역에선 개발이 좀 다소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3구역 부분 현재 원활하게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 현재 단독 주택 건물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그 부분도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2층 단독주택입니다. 네. 전세가 매매가는 5억 7천만 원인데요. 전세 금액이 지금 1억 5,500만 원에 세가 들어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한 1억 8,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이 매물 자체가 권리가액이 지금 한 서울 시내 평균적으로 토지 가격만 매기더라도 2천만 원이 훌쩍 넘거든요. 네. 2천만 원이 훌쩍 넘는데 지금 현재 한 2,1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권리가액을 한 7억 1,200만 원이 결정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매매 가격 5억 7천만 원으로 마이너스 1억 4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 조합원의 일반 분양 물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본 매물 같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개발 붐이 한참 일었었죠. 네. 지금 진행 상황이 2000년 초반부터 이루어졌었던 상황인데 그 이전에 이 지역의 그 투자 가치를 보고 많은 분들이 그 다가구 주택을 쪼갰어요. 다가구 주택 이제 2003년 12월까지 김대중 정부 때 그 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그 가구마다 한 호수씩 이렇게 붙인 게 있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 물량이 적어든 그런 단점은 있지만은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상업지역에서 상가를 통해서 상가 분양을 통해서 얻는다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입주권을 선점하게 된다면 앞으로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일지 투자 매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4평을 지금 조합원 측에서는 4억 5천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5억이 좀 넘을 것 같아요. 5억이 좀 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가액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2억 이상의 24평을 신청했을 때는 2억 원 정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34평으로 갔을 때는 무난하게 그 가격대에 무난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 진행 사항 부분부터 해가지고 가격 메리트 부분까지 충분하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두 곳의 정보를 확인했고요. 또 다른 정보 역시 소개해 드릴 겁니다. 02-2077-6393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ENL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께서 가져오신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금천구청역 도보 7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2년 8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이고요.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3,800만 원,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금천구 독산동으로 왔습니다. 저는 1호선 타고 다닐 때 굉장히 금천구청역 자주 다녔거든요. 그래서 좀 익숙하긴 한데요. 어떤 점이 제일 좋은 포인트일까요? 일단 이 지역은 그 개발이 좀 더딘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매물 같은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서남권의 개발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과 업무 시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시기로 인해서 그만큼 고용 창출이 많이 일어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불리형 원룸 가격이라 볼 수 있는데요. 매매 금액이 1억 3,800인데 원룸 가격으로 실제 투룸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매물 같은 임대차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으로 2년 계약 중에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 매물은 실질적으로 대출을 활용할 경우 3,800만 원 소액으로서 안정적으로 약 10%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 그런 소액 투자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1호선 라인이다 보니까 뭐 구로나 가산 디지털단지도 가깝고요. 네. 신도림이나 영등포 쪽도 진입하기 굉장히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 금천구 독산동 하면은 잘 알려진 지역은 아닙니다. 네. 최근 들어 서남권 지역에서 하반기에 그 부동산 가격이 최고로 많이 상승률을 이루듯이 이 지역이 앞으로 그만큼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인근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금천구청역과 독산역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같은 현재는 금천구청역과 더불어 7분 정도 거리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에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5분 이내로 그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변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서부 간선도로라든지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시외곽의 접근성 또한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인근 지역에 신도림 테크노마트라든지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다양하니 갖춰진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쪽 지역에 갔을 때 친구 집을 이 마을버스를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지형은 굉장히 높낮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건물들 자체는 좀 낮았던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 개발 소식이 있다면 이런 건물들이 높아질 수 있는 요건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 이 지역이 중공업 지역이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지역인데요. 최근 들어 새 정부에서 이런 중공업 지역에 대한 혜택, 용적률이라든지 다양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이 지역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 개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되면서 이 지역이 지금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다양한 그런 센터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 지식산업센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시설이 있었죠. 이 군부대 시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상업과 업무
시설로 복합적으로 개발하면서 이 지역이 신도시 개념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또 금천구청역 주변에 향후에 민자 역사 사업도 예정돼 있고요. 또 우시장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약간 변경해서 고밀도 개발할 그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낙후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그만큼 가치가 체계적으로 상승하면서 그만큼 저평가된 지역 중에서도 앞으로 가치 상승이 뛰어난 1순위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신안산선 이야기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교통 부분 호재도 있다면 좀 덧붙여주세요. 네, 교통적인 부분이 이 지역이 왕성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안산선 개통이 2018년경에 예정되고 있습니다. 안산시흥에서 이 라인에서 서울역까지 앞으로 이 신안산선이 개통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30분 이내에 접근성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강남순환고속도로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강남순환도로가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시흥시에서 강남권까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 부분을 앞으로 2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뛰어난 노선으로서 그만큼 이 지역의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게 변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부 간선도로를 지하를 통해서 이 지역의 교통량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통 편리가 앞으로도 더 가속화가 될 것이고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라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과 가격까지 한번 쭉 들어볼게요. 네. 본 매물 2012년 8월에 준공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5층 중 본 매물이 2층에 있는데요. 1층은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투룸이면서 거실과 화장실 하나로 꾸며져 있는데요. 현재 임대차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2년 중에 지금 1년 정도 흘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기 시는 실질적으로 더 높은 그 임대차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 같은 대출을 활용할 경우 8천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800만 원 소액 투자로서 안정적인 그 은행 이자를 제하고도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매물과 같은 경우 만기 시에 실질적으로 매매 금액이 1억 3,800인데 현재 전세가가 1억 3천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 후에 만기 시에는 자기 연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출 활용 시 실제 투자 금액 3,8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언급과 함께 방 2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 이 금천구 독산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매물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정보들 소개해드렸습니다. 02-2077-6393번 연락 주시면 오늘 소개받으셨던 매물 정보에 대해서 더 자세한 문의사항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음 놓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 2부 순서였죠. 돈 되는 매물 정보 이 시간은요. ENI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 매발 김연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